대법원에서 그 항소심의 그 2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파기라고 합니다. 그 파기 좀 띄워봐 주세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형사소송법 규정 잠깐만 그 보겠습니다. 396조를 볼게요. 391조부터 볼게요. 상고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찰이 이제 상고하고 상고 이유서 낼 때인데 상고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은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파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지저분하진 않지만 규정들이 있는데 파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396조 파기 자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고 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그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게 자판, 파기는 깨뜨린다는 이야기고 자는 뭡니까? 스스로자, 판은 뭡니까? 판단할 판. 스스로 판단하겠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겠다. 스스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게 파기 자판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97조를 보면 환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기 자판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397조입니다.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요. 거의 99%는 파기 환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대법원이 미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파기가 될 것이 99% 확신된다. 확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파기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자판이 있고 환송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었어요. 그때 벌금 300만 원.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수원고등법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원고등법원의 벌금 300만 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했어요.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님이 이거 판결 잘못됐다. 거짓말은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얘네들이 몰랐네. 수원고등이 몰랐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가 파기한다 해가지고 그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기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한 다음에 환송했어요. 파기 환송.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4번 한 거예요. 1심, 2심, 대법원, 그다음에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 그다음 거기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가지고 무죄로 끝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원칙대로라고 하면 이거는 환송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환송되는 게 맞을 건데 환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재판 탄핵심리 절차에서 만에 하나 진짜 지금은 만만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각이나 각하가 되지 않고 인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 선고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3월 31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선고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4월 4일에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면 4월 11일 이렇게 되면 선고가 그 정도에 나오면 근데 인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가 6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뭐 4월 달에 판결 선고 나오면 그냥 눈 감고도 대법관들이 그냥 눈 감고도 판결문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해진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판결을 하여야 한다. 왜 판결을 하여야 됩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항소심 판결이 맞다 그러면 그거라도 빨리 판결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컨대 뭐 한 6월 5일쯤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났는데 뭐 항소심 판결 맞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냥 피선거권 유지됩니다. 이러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그래가지고 한성진이가 잘 쓴 거를 최은정이가 정재호가 망쳤네. 그러면서 이거는 뭐 파기해야 되겠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민사소송에도 파기 자판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파기 자판이 형사소송보다는 많아요. 파기 자판이 민사소송도 대부분은 파기 환송인데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에 파기 자판이 많아요. 형사소송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그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건 만약에 파기하고 환송시키면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기환송하면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서울고등법원에 저 재판부에 가지는 않습니다. 최은정 재판부에는 가지 않는데 형사 6부에 가진 않는데 뭐 형사 1부나 다른 부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거기서 또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파기환송하면 빨라도 8, 9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빨라도. 그러면 대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라도 되면 만약에 낙선하면 뭐 그건 문제가 없어요. 낙선하면은 뭐 그냥 어차피 뭐 민간인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그만뒀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방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원칙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중교사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당선이라도 되면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이상해지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했어요. 파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죄란 뜻이에요. 그런데 환송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됐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냥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판결을 갖다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는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상고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진 룸살롱 사건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한 사건을 찾다 딱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근데 우리 60년대 사람들은 서진 룸살롱 이거 다 아는데 86년인가 뭐 몇 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게 서진 룸살롱의 주도권을 놓고 그 조폭들끼리 싸워가지고 칼싸움 해가지고 4명이 살해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주동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 때에는 저게 80년대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 전두환 때는요 얄짤없이 사형 선고 집행했어요. 얄짤없이 사형 집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사이드인데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선고 있다라고 하면 대선 후보로 나오는 분은 나는 사형 집행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좋을 것 같아. 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서진 룸살롱 만보파를 목폭파가 살육해가지고 룸살롱이 바다가 됐대. 피바다가. 그랬는데 저 서진 룸살롱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저 주동자 중에 두목급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1심도 사형 선고 받았어요. 항소심도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던 아주 고위직 목폭파 고위직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는데 유죄가 무죄로 파기된 건 아니고 파기가 됐는데 어떻게 파기가 됐느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파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거는 유죄인데 사형 무기징역
요렇게 해서 파기 재판한 거니까 지금 이 케이스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저 서진 룸살롱파 사건의 파기 재판을 찾았어요. 다른 거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제가 맥이 풀려가지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칼 맞은 것처럼 진짜 칼 맞은 것처럼 막 가슴도 아프고 띵하고 머리도 안 좋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맥박도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형사소송에서 파기 재판한 거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파기 재판의 선례가 있고 이 케이스는 대법원에서 3개월 내에 빨리 선고를 갖다가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재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뭐 준비한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27분이라 제가 뭐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정신 승리예요. 정혁진의 정신 승리. 일단은 지금 어제 무죄 판결은요 어마어마한 타격이에요. 어마어마한 타격이고 진짜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만든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짚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짚히는데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정신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최악은 아니다. 최악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차악이다라고 해가지고 최악하고 차악하고 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뭐냐면요 벌금 90만 원이에요. 벌금 90만 원. 더 최악은 뭐냐면 벌금 99만 9천 원. 은하철도 999인 것처럼 벌금 99만 9천 원을 딱 때리면 할 방도가 없는 거야. 이거는 대법원에 상고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이 세 사람이 벌금도 아니고 아주 그냥 화끈하게 무죄를 갖다가 하면서 1심 판결을 갖다 아주 그냥 갈기 이제 찢어버려 준 덕분에 뭐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는가. 벌금 90만 원이면요 상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소심까지가 사실심 법원 아니겠습니까? 사실심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양형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형을 갖다가 때린 거를 사형은 사람 목숨을 갖다가 끊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형까지 하냐. 이 정도는 좀 봐주자. 무기징역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상고를 갖다가 할 아마 그때도 그 상고를 누가 했을까? 그 피고인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죄를 받았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90만 원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상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상고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법원에서 10만 원만 올리자 10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묶이는 거는 벌금 90만 원이 최악이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이긴 하지만 이게 3개월 내에 파기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법원이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항소심의 무죄 판결의 사이드 이펙트로 부수적인 효과로 뭐가 있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했으면요. 상고 기간이 훨씬 더 늘어졌을 거예요. 예컨대 상고장 내는 것도 늦게 내고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거든. 상고 이유서도 마지막 날 내고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질 거야. 더 늘어져.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빡할 텐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검사들은요 검사님들은 주심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을 새서라도 상고 이유서 빨리빨리 써서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대법원에 사건 가게 하고 대법관들이 빨리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관들이 빨리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건 중요한 사건이다 해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3개월 내에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정신 승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벌금 90만 원보다는 그래도 낫다. 벌금 90만 원일 때는 진짜 씨름하는데 삿바도 못 잡아볼 그럴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건 아니게 됐다.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판결 선고를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구나. 이재명 대표는요, 이 사건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든 온갖 그런 것들을 그 이재명 대표는 다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자기는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다 깜빵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도요. 만약에 그때 300만 원 확정되면 나 완전히 경제적으로 그냥 파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권순일이라도 구워 삶아가지고 이걸 무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끌어낸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그 지난 어제 그 선고가 났던 어제 서울고등법원 사건은요. 그 경기도지사 대법원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했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누가 모르고 있었는가? 저 포함해가지고 검사들도 몰랐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막 다 따져가지고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럼 또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원칙대로 그냥 이거는 우리는 그럼 뭐랑 똑같냐면 야 우리 태권도 대련하는 거다? 그러면은 권투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 이게 올림픽입니까? 이게 정식 정식 선수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진흙탕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거 그냥 올림픽에 출전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이것도 끼고 이게 뭐죠? 여기 끼는 글로브도 끼고 그다음에 팬티 아래 여기 가격하면 안 되고 물어뜯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권투를 갖다가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어뜯고 그다음 흙 던지고 돌로 찍고 그다음에 이 글로브 안에다가 쇠심 같은 거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어제 딱 보고 오늘 생각난 교훈.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절박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해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큼 절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